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졌죠. 네. 이제 4월의 효과는 뭐 어차피 하루밖에 가지 못했던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시장은 좀 연준을 많이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좀 사실 정책이 좀 늦었다라는 어떤 그런 좀 불신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주가 좀 상당히 정치적인 좀 이슈들이 좀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이제 러시아 전승식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보도들이 있죠. 결국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냐, 아니면 뭐 핵전쟁을 할 것이냐, 어떤 그러한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좀 관망세를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5월 10일 내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같은 경우 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네. 이제 6월 MSCI 뭐 리밸런싱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좀 혼잡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좀 월요일 장 초반부터 약간의 좀 이제 관망세 혹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시장은 계속 반복된 어떤 그런 악재에 좀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600선, 뭐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면 2,610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선에 대한 분명히 하방 지지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하게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시면서 이 지지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원전 관련주 잠깐 살피긴 했는데 오르비텍이 상승폭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관심주로 보니까 원전 관련주를 가져오셨으니까 원전 얘기를 좀 해보죠. 우진도 빠지다가 다시 오르는 것 같고요. 역시 내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 내일 이제 네. 수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모든 정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선순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종목들의 어떤 빠른 이제 선순환이 한번 돌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종목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좀 선순환이 좀 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좀 개별적인 종목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말씀하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큰 시세가 났고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가고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번 시세가 나고 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오늘 조금은 상승 탄력을 좀 올려가면서 일단은 뭐 2차적인 시세를 좀 준비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확실하게 좀 실적으로 찍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전동 이제 액추에이터 제조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품 설계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고도의 정밀도, 신뢰도 좀 내구성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16개 정도 판매 대리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좀 의미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에너토크 오늘 주가는 0.65%니까 다른 원전주들에 비하면 지금 거의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원전과 관련된 테마주로서 에너토크도 좀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박세훈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훈 캐스터, 오늘 시장이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잖아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떤 쪽을 저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도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네. 대표 성장주로 꼽혔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 리비안의 주식을 포드에 이어서 JP모건도 매각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 전반의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가 매수로 오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윤여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오늘 좀 공략적으로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2차 전지는 사실은 이제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뭐 성장 섹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변동성이 있지만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이 좀 가장 잘 들어오는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적인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확실히 뭐 이제 2차 전지 하면 뭐 셀 3사,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같은 뭐 4대 소재라든지 장비 쪽으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부터 좀 4대 소재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시세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좀 많이 몰려있는 셀 3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재 쪽에 대한 어떤 투심이 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같은 이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뭐 말씀하셨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그래도 견고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오히려 좀 차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이제 빠른 좀 큰 어떤 수익보다는 상당히 좀 밑에서 모아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 섹터 관련돼서는 분명히 제가 롱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리비안과 관련된 주식 포드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혈맹을 맺은 거거든요.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드에서 리비안 차를 생산하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협력 모델이 있었는데, 포드가 일부 주식을 판다니까 불안감이 좀 있을 테고요. JP모건은 성장주에 대한 약간의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분을 파는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전기차, 그리고 성장주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이 반영된 액션이기 때문에 국내 지금 2차 전지 오늘 조금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 풍력 관련주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 추가로 러시아를 제재한다라고 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풍력이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딱히 풍력주들이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장세예요. 사실 이제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 선물이 사실 좀 밀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EU에서 결국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어떤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분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을 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조선 섹터,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풍력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그다음에 영국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탄소 제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LNG에 대한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좀 밀림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제 대장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CS 윈드, 그다음 삼강 M&T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럽향으로 가장 이제 매출이 높은 건 CS 윈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삼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미국 시장을 좀 진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하고도 좀 살짝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견고하게 좀 CS 윈드보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EU에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믹스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지금 풍력 관련된 부분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뭐 발주에는 이런 게 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CS 윈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기관이라든지 특히 연기금의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삼강 M&T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대를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연기금의 좀 매수세가 좀 지속된다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땐 두 종목 중에서는 삼강 M&T가 좀 더 자리가 좀 좋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 삼강 M&T가 차라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앞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유럽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는 풍력 쪽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조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선주도 같이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좀 조정 나오고요. 특히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 기억에 HSD 엔진이라든지 기자재 쪽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조선 섹터가 이제 사실 개별 장세 중에서 지금 섹터의 어떤 좀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좀 1번 타자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이제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좀 신고가 랠리를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 실적까지는 지금 상당히 다 대부분 다 조선사들은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실적에 인식되는 시점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고 또 이제 분할로 좀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에 좀 수주했던 것들이 좀 잡히면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LNG 관련된 이제 수주가 작년부터 상당히 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연 수주 목표를 지금 조선 3사 중에서 두 회사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연 이제 수주 목표를 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수주의 금액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라든지 뭐 빠르면 뭐 올해 말 정도부터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선 기자재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을 좀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적에 인식되는 시점이 뭐 한 2년, 3년 동안 이제 분할로 되는 데 비해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납품을 하게 되고 거기서는 실적이 바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조적으로 이제 조선 3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조선 기자재로 내려갈 수 있는 좀 그런 수혜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엔진 쪽으로는 HTS 엔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행제 쪽으로 네. 한국카본 그다음에 동성 화이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동성 화이텍도 좀 같이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롱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좀 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좀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가 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조선 3사는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조선 3사에 대한 랠리도 다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올 한해 조선 3사 플러스 이제 조선 기자재는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얘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조정은 있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조선 업체들의 수주와 함께 같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박성윤 캐스터하고 조선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조선하고 엮여 있는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또 관련해서 해운주의 동향도 좀 살펴보고 네네. 싶은데요. 네, 최근 유럽연합의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과 또 하반기 벌크선 시황의 성수기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 정거래일 페노션이 4%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해운주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나는 BDI 지수도 최근 좀 바닥을 딛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페노션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해운주는 사실 작년에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네. 좀 이미 보였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BDI 지수가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살짝 좀 꺾이는 모습에다가 특히 이제 상하이의 좀 어떤 봉쇄가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에 좀 단기적인 조정이 왔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봉쇄 완화 조짐이 살짝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봉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동량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대표적인 운임 지수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작년에 해서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떻게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도 어떻게 좀 이어갈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네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숙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항로뿐만 아니라 육로까지도 지금 다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좀 올 한해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저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고가 행진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좀 정고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신고가 경신은 좀 살짝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 다시 한번 시장의 특징주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아침에 나온 공시, 그다음에 뉴스들 보면서 태광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태광 네. 주가 좀 볼까요? 태광이 원래 예전에는 대형 밸브 만드는 회사들이 원전 네. 관련주로 분류도가 되곤 했었는데 요즘은 딱히 원전 관련주로 분류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뭐
뭐 기계, 공구 이런 네. 쪽으로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섹터로 좀 그냥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금속 쪽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 이게 이번에 아셔야 될 게 어쨌든 이번 주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의 지금 실적 공시가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아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실적이 나왔는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65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뭐 260% 이상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급등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테마주들, 분명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데 최근에 이제 뭐 원익 QNC를 좀 비롯해서 좀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에게도 약간 테마성의 어떤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급등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태광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러한 좀 모습을 좀 살짝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좀 안타깝게도 지금 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좀 계속 지속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올해 지금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러한 좀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관 특히 연기금도 최근에 좀 매수에 좀 어떤 들어오는 부분을 좀 보면서 일단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얼만큼 올해까지 좀 갈 수 있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를 좀 살짝 넘어가는 여전히 좀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매수에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한 태광에 대한 주가 흐름 같이 좀 살펴봤고요. 박수현 캐스터하고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그 코스피 200 지수 정기 편입 뭐 이런 얘기하면서 6월 달에 이제 바뀔 종목들 한 7개 정도 증권사에서 꼽더라고요. 거기 네. 보면 FNF도 있고 SD바이오센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오늘 수급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FNF의 수급이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도 낙폭 키워가면서 8%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는 좀 상하이 봉쇄 여파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게 액면 분할 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FC님.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일베일런싱 관련돼서 지금 이제 3, 4월부터 계속 이제 증권가에서 좀 얘기가 나왔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좀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결국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뭐 FNF, SD바이오센서, 그다음 메리츠화재, K카 등의 어떤 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그 MSCI 리밸런싱과는 좀 별개로 좀 이러한 좀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좀 단기적인 어떤 좀 변동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좀 연기금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들이 그래도 꾸준히 좀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정기 변경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8% 정도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만 좀 다행히 밑꼬리를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수급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리스크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기관이라든지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좀 어떤 이런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결국은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시황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NF 주가가 꽤 많이 빠졌어요. 그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그렇고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 그 이후에도 주가가 좀 빠지면서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매출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봉쇄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그 손정우 매니저가 나왔을 때 네네. 상승의 트리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바이오 회사 쪽에 특히 mRNA 관련 회사들 네. 그리고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이제
코로나19로 상당히 좀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CMO 쪽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좀 실적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CMO 같은 경우는 약간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캐파를 좀 늘리는 어떤 그러한 좀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미 시설 투자액을 4배 이상 좀 늘리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그룹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색깔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CMO 쪽의 대장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나오면서 네, 지금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 이런 좀 CMO 쪽에 대한 어떤 진출이 계속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결국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초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CMO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뭐 단순히 위탁 생산이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뭐 동물 임상부터 시작해서 뭐 제조까지 어떤 그런 기술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고 공공이 1위를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주가가 살짝 좀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권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어떤 10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어떤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좀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마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ST팜 같은 종목도 한번 좀 같이 눈여겨보시는 네.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ST팜도 얘기가 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85만 원 선 올라오면 주가가 다시 좀 밀려서 80만 원이 깨졌다가 또 다시 85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일단 85만 원 뚫고 올라가는 게 네. 증권사들이 얘기한 목표가를 네.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박세현 캐스터랑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리는 이유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닥이 많이 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엔터주의 낙폭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현재 JYP가 7% 넘게 밀리고 있고 SM도 장 초반에 3%에서 현재는 5%까지, 이 큐브엔터도 5%까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엔터주들 그래도 많이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윤여민 FP님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 좋게 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예, 크게 밀리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까요? 네. 엔터 상당히 좀 좋게 봤죠. 근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JYP 엔터. 2월부터 4월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별개로 엔터들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빠르게 좀 상승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좀 리포트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수급이 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온라인 쪽과 이제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치할 수 있고 이와 좀 상관이 없는 섹터로서 상당히 좀 유망된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하이브를 좀 필두로 해서 IP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면서 결국 뭐 굿즈에 대한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가수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컴백 내지는 이제 월드 투어가 좀 예상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낙폭이 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엔터테인먼트를 좀 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단기 바닥이 좀 어느 정도 잡히기만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좀 공략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좀 될 텐데요. 이분들은 그냥 들고 계셔야 됩니까?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좀 단기 전점이 좀 잡히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제1 수혜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좀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조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견디는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현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윤여민 FP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가져오신 공략주부터 확인할게요. 테이펙스라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및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핵심 소재로 쓰이는 이제 전자재료용 테이프 포장, 이제 식품 포장용 랩 같은 이런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 영역에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468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거의 40% 이상 급증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9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성장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테이프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 전체 매출을 좀 상승이 좀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핵심 좀 매출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46%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용 테이프가 올해 전체 매출 성장을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 쪽으로 지금 이제 소비재 사업 부분 쪽에서도 매출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에 친환경 상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여기에 좀 친환경 상품 라인업이 좀 확대되면서 성장성이 과시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올해가 좀 실적에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터닝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